저희가 봄에 아주 선선한 바람을 맞으면서 되게 지금 바람이 너무 좋아요. 여기서 친구들하고 와인 한 병씩 가서 여기서 마시고 하는데 내가 왜 이 일 왜 했지? 어쨌든 뭐 그냥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뭐 잡담하는 채널이니까. 오늘 요즘에 부동산 컨텐츠는 게을리기 해서 여기 나인원 한남 단지에 앉아 있는데요. 아니, 요즘에 형 컨텐츠가 다 없어졌어요 지금. 제가 일부러 이제 영정 씨랑 여기 나인원 단지에서 만난 이유가 건너편인 한남더일 최근에 이슈가 91평이 됐죠. 110억에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원래 펜트도 아니잖아요. 펜트동이에요. 한남더일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나인원 한남은 맨 91평 꼭대기에 펜트. 펜트가 네. 있는데 한남더일 같은 건 펜트동이 있어요. 85평까지는 일반동이고 91평부터는 펜트동이라고 부르는데 91평은 이제 단층이고요. 그리고 100평은 이제 단층 펜트가 있고 복층 펜트가 있는데 복층보다 단층이 훨씬 선호되고요. 그리고 펜트동이 가장 다른 점이 뭐냐라고 하면 평수가 85평보다 6평 더 넓지만 층고가 한 20cm인가 25cm가 더 높고요. 그리고 테라스도 엄청 많이 빠져 있어요. 그게 좀 다른 점이고 한남더일 91평이 110억에 거래가 됐는데 방금 전에 한남더일 펜트동에 사는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113동일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광모 회장도 112동인가 113동 그쪽에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113동, 112동은 가장 조용하고 가장 이제 전원주택 같은 느낌의 펜트동이지만 108동, 뭐 107동 여기가 주차 자리도 좀 더 편하고 커뮤니티 접근성이 좋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거기가 더 좋은 것 같고 회장님들은 더 안쪽에 살기를 또 원하고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쪽이 이제 가장 좋은 로열동이라고 보면 되고 작년에 90억을 불렀는데 이번에 110억에 거래가 된 거예요. 작년에 그런 게 있었는데 단층 펜트 이승철 씨 100평짜리를 원래 100억에 파시려고 하다가 네, 안 팔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거의 그것도 한 130, 40억. 최소 저는 네. 140억 정도 네, 봐요. 그렇죠. 왜냐면 나인원 한남 1, 2층을 쓰는 듀플렉스가 세대가 열몇 세대가 있는데 최근에 제가 아는 친구가 그 친구 혼자 나인원에 살아요. 근데 그 친구가 전세를 80억 주고 들어왔는데 그냥 아예 듀플을 살려고 부동산에 컨택을 해가지고 듀플 매물 나온 게 있어서 135억이면 내가 사겠다라고 던졌는데 매도자가 안 팔았어. 150억을 달라 이렇게 불러버린 네. 거야. 듀플렉스 같은 경우는 나인원 한남 진짜 좋아요. 주차장에서 바로 주택처럼 걸어 올라갈 수 있게끔 돼 있고 전용 주차 자리 있고 서비스 공간도 되게 넓고 되게 좋은데 135억에 이미 산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안 판 거잖아요. 분양가 매도자가. 대비 2배 된 거잖아요. 분양가가 70억이었으니까 네, 두 거의 배가 두배 된 된 거죠. 거죠. 실제로 아마 실거래가 찍히면 140억 이상이 찍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더일 같은 경우는 단층 100평 펜트가 인기가 제일 많거든요. 네. 적어도 140억 정도는 봐야 되지 않나. 부동산이 요즘 흐름에서는 정말 빈부격차가 심해진 것 같아요. 초고가 주택 위주로 네. 계속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근데 게 이것도 상업용 부동산도 사실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음, 게 최근에 테헤란로, 강남대로, 도산대로 다 팔렸는데 다 최고가를 찍었어요. 해고가 사례들을 재밌는 거 좀 소개해주면 어떨까요? 도산대로의 최고가 찍었던 거는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갖고 있던 겁니다. 아. 그거를 약간 입찰식으로 팔았었거든요. 아. 그게 이제 결국 평당 3억 2천 얼마? 몇 평짜리였어요? 아니고 한 몇 평? 300평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900 얼마에 팔렸던 정확하게는 노선상업지인데 상업지가 좀 적은. 사업자 적죠. 한 아. 400%밖에 못 짓는. 근데도 그게 평당 3억 2천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실. 그다음에 강남대로 같은 경우는 노년역 쪽 내려가다 보면 반포동 라인 있거든요. 그쪽에 이제 신축 건물이 하나 올라갔어요. 출구 나오자마자 바로 코너에 있는 거. 그래서 그 건물 같은 경우가 뭐 건물가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평당 4억 8천. 와. 100평짜리가 480억이 팔렸고. 와 비싸다. 이거 대지 좀- 100평이면 건폐율 60% 잡아도 1층이 60평밖에 안 나오는데. 그렇죠. 이제 충격적인 거야. 이게. 충격적으로 비싸다 네, 정말. 그래서 테헤란로 같은 경우는 그때 GS타워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토지가로는 평당 6억 정도에 팔린 거고 이제 뭐 건물 그 가로는 4,300. 결국 이제 핵심지는 장기적으로 더 간다라는 강력한 믿음이 좀 있는 것 같고 주택 시장하고 상업용 시장은 좀 다른 게 예를 들어서 더일에 91평 가장 로열동에 네. 110억 주고 사신 분은 이런 생각일 거예요. 주택 같은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공급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인원남이나 더일이나 이런 아파트가 서울 시내 핵심 지역에 없어요. 아예 없다고 그렇죠. 보면 되고 초고층 아파트는 좀 다른 세그먼트니까. 근데 고를 수 있는 매물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네. 저는 돈이 많으신 분들이 나는 그냥 제일 좋은 고급 아파트에서 로열동 살고 싶고 그 중에서 10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고를 수 있는 데가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냥 산 걸 거란 말이에요. 네. 공급이 없으니까 맞아요. 신축 같은 경우는. 그리고 어차피 돈이 많으신 분들은 내가 가장 좋은 데 살고 싶다 이런 욕망이 있으니까 내가 돈 있는데 왜 굳이 내가 뭐하러 전데 살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주택은 확실히 재산이 1,000억이든 2,000억이든 1조가 있든 주택에다가 100억 150억을 써서 나의 어떤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사용가치가 있구나라고 쓸 수가 있는데 사업용 부동산 완전 투자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음, 팔렸던 세 개는 사용 목적이었을 것 같아요. 최근에 팔렸던 사례 중에 하나인데 파리게이트 핑이라는 그런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형지라는 회사가 갖고 있던 형지 그룹은 되게 큰 회사잖아. 네, 한 1,000억 정도 됐던 그 건물을 거기다 입찰식으로 팔았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1,300억에 거기 회사에 샀어요. 요즘에 워낙 골프 브랜드들이 잘 되다 보니까 그렇죠. 사옥용으로 이제 그렇게 매입을 했던 것 같고 도산대로 같은 경우도 사실 유명 골프 브랜드 몇몇 개에서 사고 싶어가지고 제안이 많이 왔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실사용 목적으로 팔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상업용 부동산에서도 거래량이 작년 대비 45%
50% 빠졌다. 아 진짜요? 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어. 실질적인 사례가 좀 그렇다라고. 심각하네요. 그러면 50%나 빠졌으면. 저희 회사보다 훨씬 더 큰 회사 대표님이 저의 오랜 선배님인데 15분 이상 통화를 했어요. 연정아 버텨야 되는 시기다. 2년만 지나면 알아서 다 떨어져 나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사실 요즘 장에서 뭐 엄청나게 타격을 많이 받지는 않았는데 그런 것처럼 좀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 좋고 특히 주택 시장 같은 경우도 주택을 하는 부동산 하는 분들하고도 인터뷰를 해봤는데 원래 주택 시장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내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거예요? 분양하는 매물 파는 거예요. 아 분양하는 매물들 이런 것들을 주택하는 부동산들에서 거래를 시키고 전세를 맞추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수익을 내는 모델이 전체 매출에 되게 큰 비중을 차지를 하는데 최근에 분양이 안 돼요. 강남에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생기고 있는 것들이 분양이 안 되고 있고 고급 주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분양이 안 되고 있고. 작년 요맘때쯤에 영정 씨랑 저랑 막 강남 이제 상권 촬영 다니면서 강남의 우후죽순으로 오피스텔들이 엄청 많이 생기고 엄청 있고 생기고. 평당 분양 가격이 오피스텔이 1억이고 네.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집값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 부분은 건축 가치보다는 땅값을 베이스로 이제 깔고 하는 게 더 큰데 오피스텔은 땅값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건축 가치 계속 내려가니까 이게 아무리 주택이 분양 시장이 너무 힘들고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대체 수요로 이제 오피스텔로 많이 몰렸던 것 같은데 이런 건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항상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은 되게 타격을 볼 것 같아요. 아무리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해도 이게 하이엔드에 있는 주거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아리팍이랑 고급주택 비교해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평당가 비슷할 수 있는데 사실 아리팍 같은 경우는 대단지에 그리고 상징적인 전용률도 거. 높고 훨씬 이런 매력이 있는데 고급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단지 하나에 그런 메리트가 없는 거잖아요. 일단 용적률에서 끝나는 거죠. 800% 그렇죠. 용적률과 300% 네. 250% 용적률을 가진 땅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진짜 괜찮을까. 신영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시행사 있잖아요. 거기서 아모레퍼시픽 건물을 샀었어요. 태관사거리 근처에. 근데 그 건물을 들리는 말로는 개발 안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개발이 좀 별로 재미가 없어서 차라리 개발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도 하고 나인원 옆에 보면 곰에 들어가는 쪽에 주차장 들어가는 오른쪽 거기 부지 여기 하나 있었잖아요. 루마? 그게 뭐 2,400억에 사실 비딩을 시작했던 괜히 비싸네. 건물이었는데 그게 최근에 또 매각이 된다는 소문이 이제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가 들은 피처링가 맞을 거예요. 두나무에서 샀다고. 아, 두나무에서 2,500억 정도로 샀다고 하는데 오히려 메이저 시행사에서 사는 게 당연한 일이었는데 두나무에서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시행사들에서는 요즘은 조금 조심하지 않나. 사실 시행사들이 자기 돈이 많아서 사는 게 아니고 다 PF를 익혀가지고 그렇죠. 산 다음에 개발해서 차익을 먹는 거죠. 레버리 네. 끝까지 당겨가지고. 근데 PF 이자도 비싸고 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아까 영정 씨가 말한 대로 분양 시장이 작년만 해도 야 오피스텔 평당이라고 팔리겠어 하는데 막 줄 서서 팔렸단 맞아요. 말이에요. 근데 줄 이게 호황이고 막 불장일 때는 강남 한남동 아니면 성수동 이런 데 좀 좋은 지역 중심으로 쫙 오르고 이제 주변 다 오르다가 금리 폭탄 뭐 해가지고 막 기사 나오기 시작하고 사람들 못 버티기 시작하면 외곽부터 막 다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어느 시장이나 다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고 한데 정말 재밌게도 이런 얘기를 수없이 많은 언론 전문가들 나와서 항상 해도 등에다가 이제 어떤 볏짚을 지고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긴 하더라고. 이거는 사실 저희도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던 거거든요. 사원형 부동산도 요즘 약간 비슷한 흐름인 게 강남 및 주요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도 거래가 잘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거를 또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강남에 또 살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줄어든 원인 중에 하나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호가를 또 높게 부르잖아. 그렇죠. 되게 또.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간다라고 생각하고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파는 거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좀 더 좋은 가격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다 보니까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거래량이 줄어든 건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팔려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매도 의뢰라고 하죠. 그래서 파는 의뢰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보면 확실히 매각을 해달라고 하는 건이 많아졌는데 그 매각을 해달라고 하는 건들이 제일 문제가 좀 답 없는 지역.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 수요자들은 시장에 최전선이 있지 않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래량이라든가 실제 이제 거래량은 또 잔금까지 치러야지 이제 데이터가 뜨기 때문에 건물 같은 경우도 계약을 한 시점부터 잔금까지 두세 달 정도 걸리잖아요. 근데 두세 달 동안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이런 정보들을 빨리 캐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업자들은 그런 거 잘 안 알려주고 무조건 오른다고만 얘기하고 하는데 영정 씨가 볼 때는 솔직하게 어떻습니까? 무조건 지금? 오를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자체가 당연한 거지만 오를 수 있을 것 같은 위치에 오를 것 같은 거를 잘 골라서 사야 되는 또 목적이 없으면 굳이 살 필요가 있나. 지금 임대 수익용으로 이 시장에 들어온다라는 거는 2% 초반, 1% 후반 막 그렇죠. 이러니까. 지금은 좀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고 아까 말했던 선배님하고 통화해서 얘기했을 때 딱 뭐라고 했냐면 지금은 매입해도 바로 2, 3%씩 빠지는 시장인데 쉬운 시장이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너무 짜증나는 게 역 앞에 건물 산 거 있잖아요. 대지가 240평짜리예요. 신축 비용으로 대지 240평에 연면적 한 1000 몇백 평 되니 평당 한 700 정도 생각해가지고 한 80억 정도면 지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샀어요. 건축 허가 났거든요. 건축 허가 끝났고 이제 지하안전 영향평가 받고 있고 그거 끝나면 이제 시공사를 바로 컨택을 해야 되는데 아니 건축비가 100억이 넘어가니까 아니 이거 당황스럽더라고. 이게 갑자기 예산이 2, 30억이 팍팍 올라가니까 자재값도 너무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건축비가 진짜 많이 올라서
그래서 요즘에 재밌는 게 그런 신축 건물에 대한 가치가 올라갔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신축 건물이 임대료가 올라갔어요. 그럴 것 같아. 네, 나 그냥 건물 안 짓고 그냥 신축 건물에 임대료 좀 비싸도 음. 들어갈래라는 사람들의 수요가 더 늘어나고. 아, 내가 건물 짓는 거 해보니까 네.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사실 내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건물 잘 지어놓으면 싸게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절대 맞죠? 못 팔아. 내가 이 이거에 나의 노력이 정성- 들어갔는데 네. 이걸 어떻게 싸게 팔아? 맞아요. 그럼 상업용 부동산이 거래량이 지금 40% 정도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전년 대비. 그럼 하반기에는 제가 볼 때는 금리 인상 타격이 분명히 더 올 텐데. 기준금리가 지금 1.75잖아요. 네. 2.5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이런 흐름으로 예, 가면. 미국이 지금 그렇죠. 3번 정도로 올릴 것 네, 같고. 올 연말 되면 대출금리 5%될 텐데. 아, 그러면 못 버틸 텐데. 올해 내년까지 버텨요. 왜냐하면 어차피 대출 계약이 보통 2, 3년 장기 반영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또 재밌는 게 6개월이나 1년짜리 대출 계약을 하면 금리가 높아요. 3년짜리 계약하면 금리가 좀 싸요. 근데 문제는 금리가 막 4% 지금 중반까지 4% 올라가 4% 버리면 중반까지. 개인이 이거 건물을 사거나 네. 법인이 살 때도 사는 사람이 그 금리를 네. 안고 사야 되는데 맞아요.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4%대까지는 잘 버티더라고요. 아, 아직까지. 네. 영정 씨가 말하는 사례는 강남의 핵심 지역에 큰 걸 사는 회사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회사들은 영업이익이 많이 아니, 나니까. 여기는 회사는 아니고 이 일반 개인으로? 개인이긴 했는데 아, 그래요? 아무튼 근데 신기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는 중소형 건물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대출 재계약하는 이 시즌들이 오면서 되게 어려움을 겪을 것 그 같아요. 우리는 건물 어떻게 팔아야 돼? 저희요? 그래도 좋은 지역에 샀으니까 팔리겠지? 저희는 욕심만 안 부리면 팔리죠. 그쵸, 예, 그쵸. 지금 문제는 욕심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에 던지느냐가 문제인 맞아, 거지. 맞아. 어차피 사실 저희도 이득을 받는데 맞아. 더 받고 싶은 게 사람이 이치인지라 맞아. 아니 우리 더 많이 받고 싶다는데 시장 분위기가 그렇지 않으면 좀 덜 받고 팔면 되니까. 아, 지금 진짜 모든 자산 시장이 네. 쉽지 않은 시기로 맞아요. 진입하고 있는 거 확실해 보이고 변곡점이 올해 안에 올 것 같은데 딱 오면 쉽지는 않은 분위기가 펼쳐질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 들어. 그래서 되게 무서워요. 되게 저희가 봄에 아주 선선한 바람을 맞으면서 되게 지금 바람이 너무 좋아요. 근데 요즘에 여기 너무 좋다. 아, 되게 좋죠. 되게 조용하고 저 뒤쪽에 이제 한남 뉴타운이 이렇게 보여요. 네. 한남 교회 저기 뉴타운 아, 3구역 여기 쪽인데. 앞에 있는 네, 분들 네. 테라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좋죠. 이런데 테라스에 사시면 굉장히 좋죠. 여기서 친구들하고 와인 한 병씩 가서 여기서 마시고 하는데 조용하고 너무 좋아요. 여기 이제 맞아요. 바람도 슬슬 불고. 아, 내가 왜 이 일 왜 했지? 어쨌든 네, 뭐 그냥 하다 보니까 하다 뭐 보니까. 저희가 뭐 잡담하는 채널이니까. 주택 시장도 그렇고 요즘 유심히 보고 있는데 영정이랑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해봤고 어쨌든 다들 성투하시고 폭탄 돌리기의 마지막 폭탄을 네. 잡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